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로 강단에 선 벤자민 피셔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거대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붉은 원으로 표시된 5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 베르오얀스크 산맥,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미얀마의 카친 고원, 남극의 트랜스엔타크틱 산맥, 마지막으로 페루의 안데스 산맥 등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꽤나 조용하였으며 학생들은 지도에 표시된 5개의 지역을 보면서 피셔 교수가 가리키는 곳들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당 지역들은 인간의 기술만으로 개발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페루의 안데스 산맥은 교수가 표시한 5곳 중에서도 제일 험난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고도 4,000m 이상의 지진이 빈번할 정도로 불안정한 지지를 가진 안데스 산맥은 극단적인 일교차가 특징이며 기반시설이 아예 전무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공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그때 피셔 교수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논문을 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는 논문을 천천히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방금 제가 가리킨 5곳들은 가히 개발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인데요. 그런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곳들을 개발하려고 한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한국입니다. 피셔 교수는 한국만이 개발할 수 있다며 예시로 루브아랄리 사막을 들어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세계에는 많은 사막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 건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막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 아타카마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루브아랄리 사막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세계의 건설학자들은 이곳에서 도시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였는데 루브아랄리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었으며 기온이 5055C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거웠는데요. 또한 250m가 넘는 거대한 모래 언덕과 잦은 모래 폭풍으로 인해 도시 건설이 극도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참고로 피셔 교수는 한때 도시 건설 분야에서 권위가 있었는데 한국을 알기 전만 해도 피셔 교수는 이에 대해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논평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자연이 곧 인류를 심판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무시하고 도시를 세운다면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그가 경고한 재해는 초대형 열파힛 서주와 사막, 집안 치마산 생겼습니다. 루브아랄리 사막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온이 60C 이상 치솟고 극한의 온도로 인해 모래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안이 가라앉아 대규모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며 파커 교수는 경고하였는데 특히 모래폭풍이 도시를 덮치며 모든 구조물을 삼키는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이라며 거의 예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하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언과도 같은 피셔 교수의 주장에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일본 도쿄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교수님의 이론은 확실합니다. 베이징대 교수 또한 벤자민 교수의 주장을 지지하였는데요. 벤자민 교수님의 주장이 옳은 게 사막에서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국도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걸 한국이 당연히 해낼 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막에서는 물 부족, 극한 기온, 모래 폭풍, 불안정한 집안 때문에 애초에 도시 건설이 아예 불가능해요. 옥스포드대 교수도 그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형적으로 현대적 건설이 어려울 뿐더러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긴 합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한국의 카이스트대 교수는 유일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 또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기존 데이터와는 여실히 다른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확인하던 중에 저는 처음 보는 공법이 적용된 것을 보았는데 매우 신기하더군요. 거기에는 사막순환행각 공법, 모래지반 고정 공법, 태양광 자립 도시 공법, 한석균형 건축 공법, 자율보건지반 공법, 스마트 바람 차단 공법 등등 처음 보는 공법들만 있었는데 완전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듣는 공법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런 공법이 가능하다고 하고 술렁였습니다. 여러 명의 교수와 전문가들 또한 그의 말에 놀라워하며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팀을 꾸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 참관단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국 팀과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집안 고정 장비 외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피셔 교수 또한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한국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굴착기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즐비한 서구식 건설 현장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사막의 바람을 분석하는 드론이 날아다녔으며 그들은 AI를 이용해 손쉽게 최적의 집안 고정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작업자들은 무거운 철골을 조립하는 대신 경량 신소재 패널을 조립하였으며 모래 위에서도 안정적인 스마트 기초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건설 현장이라고?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에 피셔 교수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현장은 기존 건설 방식과 물리적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라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반을 다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한국은 특수 지반 강화제를 분사해 모래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경량 구조물이 크레인 없이 조립되었으며 건물 외벽은 모래와 바람을 막는 스마트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요. 피셔 교수를 비롯한 참관단들은 이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모든 건축물마다 적용되어 있는 고온 차단 반사 패널이었는데 이는 햇빛 아래에서도 내부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본 어떤 건설 방식과도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낸 거지? 전문가들은 사막에서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충격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참관단은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책임자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앞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인물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깔끔한 작업복 차림에 스마트 패드를 들고 현장 곳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그에게 다가가 직접 인사를 나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온 벤자민 카터 교수입니다. 이번 참관단의 대표이기도 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 책임자 또한 고개를 들며 피셔 교수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지라 일행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사막 도시 건설에 있어 핵심이 되는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도현 씨를 비롯하여 작업팀들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많이 더울 텐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참관단은 그들로부터 꽤나 안정적인 인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고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고 피셔 교수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미소를 띠며 피셔 교수에게 말했는데요. 피셔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저도 잘 봤습니다. 그 순간 피셔 교수는 속으로 당황하면서 살짝 속이 긁힌 기분이었는데요. 자신이 주장해온 이론을 들은 사람이 정작 보란 듯이 자신의 이론을 제대로 뒤집고 있을 뿐더러 혁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참관인들을 차량에 태우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는데 그렇게 한참을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작업자들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거친 모래 위에 특수 소재를 뿌렸으며 자동화된 기계들을 이용해 단단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참관인들은 이곳을 둘러보면서 모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을 차츰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에 그만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마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업 현장에는 모래먼지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하나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하게 모든 작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피셔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특수 소재를 뿌린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길래 사막 집안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네요. 이도현 씨는 마치 그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에게 몇 가지 자료를 건넸는데요. 그 자료들에는 강도 측정 결과와 집안 붕괴 여부를 분석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측정 결과를 보니 집안이 단단히 고정됨과 같이 붕괴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이걸 보고 크게 놀라워하였는데 이도현 씨는 아직껏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며 벌써부터 놀라워하면 안 된다고
울에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는 참관인들을 또 차에 태우고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때 피셔 교수는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그래, 집안은 그렇다 쳐도 이 극한의 온도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그가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참관단은 또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는데요. 그곳에는 사막순환냉각 공법이 적용된 시설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태양을 반사하는 고반사 코팅 패널이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었으며 도로 표면조차 열을 흡수하지 않는 특수 소재로 덮여 있었는데요. 또한 지면 아래에서는 지하냉각 터널이 가동되며 차가운 공기가 건물 내부로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20시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도현 씨의 말처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이곳만큼은 시원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는데요. 이도현 씨의 설명을 들은 피셔 교수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수십 년간 도시 건설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건 완전 처음이야. 어쩌면 나는 기존의 한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착된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피셔 교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였는데요. 그는 이도현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지라 그런 주장을 하였던 것인데요. 모든 게 다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멋대로 판단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도현 씨는 오히려 당황해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성과를 보여줄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집안을 받쳐주는 구조의 안정성이 99.78%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99%가 넘는다고요? 피셔 교수에게 있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였는데요. 그동안 그가 봐왔던 어떤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도현 씨 옆에 있던 현지 관계자가 다가와 보고를 하였는데 피셔 교수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팀장님, 이 데이터 좀 봐줄 수 있나요? 안정성 검사를 해보기 기존에 지어진 건물보다 더 안전한 수치가 나왔지 뭐예요. 그가 내민 자료에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피셔 교수에게는 뚜렷한 철학이 있는데 이는 그가 아는 한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셔 교수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도현 씨는 이에 대해 참관단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서균형 건축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낮에는 태양열 반사 패널로 열을 차단하고 밤에는 구조물이 낮에 흡수한 적정한 열을 저장해 온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피터 교수와 참관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을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는데요. 이런 공법은 말이 안 되는 공법인데. 그러자 이도현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공법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이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시도함으로써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양 공법만 익혀왔던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는 많은 이들이 이 공법을 사용해 주었으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도현 씨의 마지막 한마디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존의 코착된 사고의 틀을 깨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셔 교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깨었는데요. 그가 여지껏 쌓은 경험과 노하우, 공법 등등 모든 것들이 이도현 씨가 들려준 설명과 그가 직접 보여준 기술들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참관인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 건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I가 건물의 현 상태, 내구성, 집안 강도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이 감지될 시에는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며 필요한 조치를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피셔 교수는 화면 속 정밀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래프를 보며 건축 기술이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실감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곳에 온 전문가들 또한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자 이도현 씨는 아까와 같이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최초로 현실에 적용해 본 케이스라 놀라실 법도 합니다. 이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AI로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피로도를 분석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위기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를 보내고 관리팀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만
유지비는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 시스템보다 오히려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피셔 교수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한국이 개방적인 사고로 기존의 틀을 깨고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피셔 교수는 마침내 인정하였는데요. 그렇게 모든 가이드를 마치고 숙소로 가려고 채비를 마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모든 건물 내에서 비상신호가 울렸는데 이는 위험신호가 감지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접근 중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막 저편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셔 교수는 등골이 싸늘해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요. 저런 게 온다고? 얼른 도망가야겠어. 하지만 그의 걱정과는 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모래 폭풍이 발생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동안 안전한 건물로 미리 대피하면 돼요. 이는 알고 보니 그가 장난친 것이었으며 능청스럽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과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 건물을 비교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는 기존 건물들이 모래 폭풍에 노출되어 외벽이 빠르게 마모되고 모래가 틈새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신식 공법이 적용된 건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건물들은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해 모래가 표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유입 차단 구조와 자동 배출 시스템을 통해 모래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모래 폭풍은 더 이상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곳은 고도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이도현 씨와 피셔 교수는 밖으로 나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기존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모래에 뒤덮여 있었으며 외벽 곳곳에는 마모된 흔적이 선명했었습니다. 또한 건물 틈새마다 모래가 쌓여 출입조차 어려워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에 비해 신식 공법이 적용된 건물들은 많이 달라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신식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의 외벽은 여전히 깨끗했으며 모래 또한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출 시스템을 통해 바닥으로 흘러내린 모래는 자동으로 외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깊이 감탄하였는데요. 이 정도면 기적 수준인데 엄청나구먼. 그러자 이도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지혜의 산물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참관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이들의 성과를 지켜보았는데요. 몇 개월 뒤에 이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사막에서 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세계 여러 언론사들이 서로 앞다투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였으며 수많은 건설사에서도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셔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 부서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피셔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 논평을 내놓았으며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극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초기에 그들을 무시했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부르즈 칼리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최첨단 건축 기술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알마그라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성공하며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세울 수 있음을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 노부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노부부는 이곳에 한국과 같이 노인정이 생겨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재미를 다시 찾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피셔 교수는 화면을 통해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이 변화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도시 곳곳에서는 병원, 식당, 영화관 등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을 뿐더러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다양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깨끗한 시설과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그날 그걸 보지 않았었다면 나는 아직도 사막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겠지. 그야말로 우물안바부가 되었을지도 몰랐겠구먼.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해내지 않았던가?
피셔 교수는 한계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간 한국을 우러러보며 자신 또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셔 교수는 즉 오랜만에 이도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물었는데요.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해당 직책을 내려놓고 현지 학교와 교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10% 미만의 아이들만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70%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도현 씨는 70%에서 100%까지 교육률을 올리도록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곧 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가 보내준 영상 속에서 피셔 교수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공부하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로 학생들을 가르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틀에 박힌 교육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걸까 크게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도현 씨가 피셔 교수에게 말을 해맑게 웃으며 말을 하였는데요. 저는 지금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와주소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지혜가 정말 생겼더라고요. 그의 밝은 웃음소리 속에서는 진심 어린 신념과 기쁨이 느껴지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피셔 교수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그동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아마 교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장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피셔 교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으며 그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괴로움이 스르르 사라지는 듯 하였는데요. 피셔 교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현 씨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책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도현 씨의 말이 피셔 교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음은 틀림없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피셔 교수는 그의 속 깊은 배려에 감사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였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뿐더러 이는 이도현 씨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통화가 끝난 뒤에 피셔 교수는 조용히 집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한때 불가능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곳에서는 이제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에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신식 건물들이 들어섰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고의 건설 전문가들도 포기하고 돌아선 곳이었던지라 더욱 더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피셔 교수는 과거의 이론과 경험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가 지니고 있었던 틀을 깨버리고 만 것인데요. 피셔 교수는 언젠가 한 번 더 현지에 방문해 이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도시를 보기 위해 그는 다시 이곳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그 도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남긴 산물을 보려고도 했었고요.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미래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아래는 한국에서 건설한 건물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리, 이것은 사막에서 일어난 오아시스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이걸 정말로 해내다니 엄청나네요. 파이살, 한국의 기술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자이드, 이제 누구도 사막에서 도시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경스럽니다. 미국. 마이클, 사막의 기적을 만들다니 한국 정말 대단하잖아. 제니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네요. 독일. 요한, 이런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보았는가?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프랑스. 루카스, 프랑스도 한국처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 일본. 타케시, 일본도 도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도전 정신은 항상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중국. 웨이룽, 한국이 사막에서도 도시를 만든다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브라질. 카를로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다. 인류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다. 언론 보도. 미국, 사막에서 탄생한 미래 도시 한국이 만들었다. 영국, 한국의 기술력 사막을 녹이다. 프랑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혁신. 독일, 한국의 스마트 도시 세계 건설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일본,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도시 한국이 해냈다. 중국, 한국의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래 도시의 시작 한국과 함께하다.